저는 정혜선입니다. 날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2년이 이번 주면은 이제 다 지나갑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가 재단법인 피플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방안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포럼을 위해서 피플에서 이영순 이사장님 그리고 또 많은 임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본총회 임원님들 그리고 또 한본총회 많은 회원님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사회 또 발표 좌장을 맡아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말에 정말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죠. 중대재해 감축을 해야 되는 목표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핵심이 주로 노사정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사정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국보건안전단체를 중심으로 한 노사민정이 같이 힘을 모아야 중대재해 감축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노사민정 각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산재의 절반 줄이기 운동을 하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목표 자체가 너무 높아요. 사실 5년 동안에 50%를 확 줄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뭐 큰 목표를 세운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또 너무 목표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행해왔던 그 감축 중대재해를 50% 줄이기 위한 그 내용들이 사실은 현장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현장이 움직여야 실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현장의 작동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페트롤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감독 중심의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감독을 피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또 이번 그 로드맵에서도 사실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위험성 평가도 선의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이런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든 로드맵은 아마 그런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오셔서 직접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잘 얘기가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오늘 질문도 많이 하셔서 지난번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또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요 사실 노사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같은 많은 민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본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우리들의 열망을 같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실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본총이 그런 노사민정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본총이요 산재 예방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시면서 서명운동에 서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서명해 주시고 또 가족, 친구, 친척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만 명 전 국민의 20%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목표를 잡은 것은 산재 예방이 우리 그냥 늘 얘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산재 예방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만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국적인 이슈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산재 예방이 전국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한보총이 보다 다양한 기법, 새로운 방법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잠시 후 11시 반부터 안전보건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시상식은 안전보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상이에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건 굉장히 많았지만 산업안전보건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상이 없었는데 저희 한보총이 피플하고 같이 그리고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작년부터 만들어서 올해 2회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오늘 포럼이 끝나고 이어서 개최되는 시상식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이 국회의원한테 계속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보건에 열심히 나서달라고 얘기를 해야 국회의원들이 그런 힘을 모아서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전보건 대상 시상식을 마련하였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한보총은 내년에도 새롭게 산재 예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인피플 이사장 이영순입니다. 정혜선 회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부담이 되네요. 오늘 12월 29일 이민년이죠. 이민년 끝자락에서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와 재단무인피플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현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현 방안을 노사민정이 함께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를 구상하고 리드하신, 이끄신 분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시며 아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시죠. 교수님 정혜선 회장님이십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정 회장님과 한보총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의 좌장으로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주신 박창용 한보총 이사님과 한복순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돼서 몹시 바쁘실 텐데 기꺼이 주제 발표를 수락해 주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김광일 본부장님,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님, 재단법인 피플 최수현 시스템안전센터장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최재윤 서기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급진적인 발전과 코로나19의 새로운 대유행, 세계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업의 구조 조정을 가져오게 하고 사회 계층과 세대 간의 간극까지 더욱 크게 올려놓는 등 우리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패턴을 완전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인 안전, 보건,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에 이어서 지난 11월 30일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강력한 법규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규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인문, 사회학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규가 요구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기술 자체가 안전해야 하고 이들 설비를 운영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영역에서 안전 운영 능력이 적절해야 합니다. 즉 사용하는 설비와 물질 및 그 기술 자체가 안전하고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안전 역량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이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안전보건 경영 환경에 순응하고 사업장 보건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심층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정부의 감축 로드맵을 살펴보고 정부의 기업 그리고 시민 등 각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부와 사회 각 분야를 이끌고 가시는 최고의 리더이며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포럼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서 당면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정혜선 회장님 및 한도청 여러분에게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미래일 안전보건 포럼 거기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송영준 대표님 그리고 재단법인 피플 정석 설립자님 그리고 미래일 안전보건 포럼 사무총장이시면서 기획이사 그다음에 재단 법인의 기획이사인 이근한 이사님과 법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의 김관입니다. 오늘 여기 항상 산재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늘 정혜선 회장님하고 이용순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제문은 노동자 참여인데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말에 그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노동자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지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지금 적게는 30조, 많게는 60조로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예산이 보통 지금 저희가 1년 예산이 47조예요. 노동부 예산도 1년에 한 36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조에서 60조로 보고 있는데 많이 벌는 사람들은 100조까지 보고 있는데 한 60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지금 외국에 비해서 사회적 소통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번에 거쳐서 산업안전 쪽에 합의를 했는데 그 이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이행을 실천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일반회계 협대를 3번을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 합의가 2020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돈은 지금 183억입니다. 지금 3%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보면 한 3,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83억은 너무 작은 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가로사 방지법이라든가 또 산업안전보건청 편립 등 행정체계 개편도 지금 거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치열하게 사회적 대화를 해서 합의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정부가 조금 책임감을 갖고 이런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된 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이제 현재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사고 사망자 수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10년 전 저희 나라 10년 전보다는 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2011년에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1,860명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 몇 명이냐? 지금 2,080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명이 늘은 거죠. 근데 사고 사망자 수는 300명이 줄었습니다. 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데 사고 재해자 수를 보면 전체 재해자 수는 지금 2011년에 보면은 93,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게 질병 재해자 수가 많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재해자 수만 보더라도 지금 2011년에 86,000명인데 지금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통계로 보면 지금 사고 재해자 수, 질병 재해자 수, 전체 사망자 수가 다 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경미한 재해가 많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재해자를 보면 저희 나라는 평균 10건 중에 9건이 30일 이상, 요양 승인일 기준으로 30일 이상입니다. 한 달 이상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 재해를 보면 산업재해를 30일 이상 재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재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나라 예산을 얼마나 넣었었냐? 지금 저희 나라가 2019년까지 안전공단을 통해서 한 6천억 정도 썼어요. 근데 지금 2020년, 21년에서 1조 2천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 예산 지금 최소위원이 오셨지만 1조 3천억 정도 1,000억 더 올라갔죠.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러면 1조 2천억, 6천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 6천억은 우리 이영수 이사님 잘 알겠지만 앞에 6천억은 경상비와 인건비가 다 들어간 6천억이에요. 뒤에 6천억은 사업비만 6천억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데 이번 로드맵에는 노동부의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로드맵을 만들 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 그런 평가는 없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단이 뭐 감독기관의 부속화가 돼 있다느니 아니면 뭐 민간기관들이 부실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노동부가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안전공단이 지금 전문성이 없어진다거나 감독기관의 부속화된 것 자체가 안전공단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은 지금 노동부가 다 이루어진 거를 가지고 안전공단이 그거를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가 로드맵을 만들 때 조금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잠깐 로드맵 평가를 하면 지금 로드맵 전체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사실은 저번에 그 기재부에서 월권행위로 나왔던 시행령 안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계획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제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오늘 제가 발제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노동자의 안전보건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장의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산업법상에 사실은 회의 시간 정도가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다 아시다시피 이번 로드맵은 노사가 기업 내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규율을 만들어서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건데 노사가 참여를 하려면은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의 그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 로드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법상의 회의 시간 잠깐 참여하는 거 그거 갖고는 로드맵을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밑받침이 되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예산업법 안전감독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부 사업장 빼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를 보면 산업법상의 근로자 투표에 동의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기사라든가 작업환경 측정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자체도 현장에서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타임오프 근로자 타임오프로 인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의해 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들이 지금 안전보건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타임오프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간부들이 안전보건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보장해 주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현장을 점검을 한다든가 진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노사 간의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러지 않는데 요 타임오프 시간은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활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용자 측에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진짜 안타까운 거는 11월 말에 로드맵 발표하고 나서 12월 초에 노동부 장관께서 장시간 노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69시간까지 지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SPA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2주 맞게대로 하다가 새벽 시간에 사고가 난 건데 이게 69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점심시간 추가하면 11시간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 나면 13시간을 이동을 한다는 건데 이게 사무직 노동자라면 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근데 현장 노동자들은 11시간을 현장 앞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까지 지금 로드맵 발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노동부가 또 장시간 노동으로 풀어주겠다? 그럼 30인명 사업장들 지금 8시간 또 추가 근로 하겠다?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목소리를 내주셔서 장시간 노동은 우리가 철폐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 아시다시피 2조 막교대가 얼마나 그 지금 보건학적으로 얼마나 유의한다는 얘기는 다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여기 지금 보건한테 정혜선 회장님 노력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임특 본부장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토끼띠인데 노사 저희 같이 꼭쭉꼭쭉 치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같이 합의하는 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 경총의 임택입니다. 오늘 하여간 연말에 귀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중처법이 전면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는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도사 민정이 모여서 우리나라 중대재해 좀 감소를 어떻게 좀 이뤄낼 건가 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원래 주신 그 발제 내용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사업주의 이제 경영 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주 측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좀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고 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또 경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또 선도하고 또 주도하라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제를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잠깐 그 주제를 좀 바꿔서 기업의 역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제도 지원 방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중처법이 시행되고 지금 뭐 다들 그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조금 이제 감축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 통계가 올해 연말까지 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발표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는 뭐 큰 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증대하고 50 미만 사업장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감축한 아마 그런
통계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고 우리 경영단체와 또 노동단체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 가운데 중첩법의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또 중첩법의 여러 가지 법률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그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쟁점이 되어 왔는데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결국에는 처벌 위주의 정부 정책, 법률 제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지켜보자라는 당연히 의견도 있으시고요. 아직까지 사업장 내에 그런 부분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립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단에 처벌에만 너무 좀 방점을 두는 정책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정부 산안법 정부 개정안, 정부 대책들 또 중첩법까지 여러 가지 규제 유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어졌는데요. 현장에 안착하고 정착하고 현장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저희도 뭐 이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경계 입장을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처벌도 필요하지만 처벌 위에 현대적인 자기 규율에 기반한 사업장의 주도적인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저는 저희 경영계 입장에 있어서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첩법 로드맵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겠죠. 이제 자기 규율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사실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 조금 논란이 있고 또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뭐 산안법과 또 중첩법과의 법 체계에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위험성 평가 부분들을 결국에는 위험성 평가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위험성 평가 부분들을 또 현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게 이제 내년 한 해 여러 가지 저희 안전보건 하는 사람들의 과제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축에 있어서는 오늘 그 보건단체 총 우리 연합에서 그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지만 보건 쪽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마련되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이제 향후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로드맵과 관련된 얘기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드릴 말씀들이 향후 시간에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큰 틀에 있어서 기업에서 생각하는 안전보건 우리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큰 꼭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주의 경영 의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중첩법의 결국에서 기본 정신 부분들은 우리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와 또 관심을 가지고 안전 경영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중첩법의 논란에 뛰어넘어서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 법률 체계를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또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우리 올 봄에 한 자료들을 보면요, 안전보건 중첩법 시행 이후로 우리 경영자의 관심도가 많이 좀 증가하였고 안전과 예산에 관련된 그런 그 증가한 기업들도 한 70% 이상이 되고 인력을 충원하고 증가한 기업들 전반적인 인식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뭐 뒤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도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사업장들의 또 활동 내용들을 기업 사례로 뭐 우리 경총 단위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도 이제 형식적인 단순한 뭐 안전 목표에 이런 뭐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특히 이제 스텝 조직 이외에 생산 현장에 이제 라인 조직에 어떻게 안전보건이 안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그 체계가 실질적으로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규모별로 또 기업별로 여러 가지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반적인 또 ESG 우리 경영 차원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지금 뭐 안전 보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어쨌든 경영 책임자의 결론적으로 이제 노력과 더불어서 전 구성원의 이제 참여와 이제 협력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경영자의 우리 뭐 처벌 또 원청의 책임 물론 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들만 너무 조금 강조가 좀 되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부분에 어쨌든 패러다임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좀 균형감 있게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어서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가 적어놓은 효과적 이행 추진 및 보안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로드맵의 정실은 자기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인데 정신은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이제 디테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보면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뭐 법률적인 규제가 저는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이제 강제화를 하고 벌칙을 도입하고 현재 이제 우리가 의무는 있지만 노력 조항인데요. 또 이제 규모별로 이 부분들을 단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제 중첩법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대규모 사업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뭐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을 것인데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아직 중첩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장이 좀 준비를 하고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분도 이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첩법 이행과 더불어서 이런 규제들이 기업들 입장에 있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지혜롭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대략적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현행 이제 산안법 이제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위험성 평가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 체계를 우리가 법률 체계를 구축을 하고 위험성 평가라는 우리 어떤 성격 평가에 관련된 이런 규제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관련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좀 정비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이제 모델 확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도 양성하고 또 평가자의 수준을 또 이렇게 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벌칙으로 강제화를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정부에서 우리 감독관이나 정부에서 감독을 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느냐, 제대로 이행했느냐, 그 성과 평가를 하게 될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감독관의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사업장에 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시정 명령, 지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선시 되어지고요. 현장에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실시를 하고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강제적인 수단도 좀 동원되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의 좀 특수성을 감안하고 사업장의 여러 가지 여건과 능력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선진 외국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형식이라든지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조금 뛰어넘어서 정부의 좀 전문성을 확보하는 이제 행정 인력들의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로드맵에 이제 근로자 이제 안전 수칙 준수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강조된 부분들도 저희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 준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김강혜 본부장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우리가 안전보건 문제 부분들이 노사가 이제 함께 가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가장 지금 좀 어려워하고 향후에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근로시간 확보의 문제, 근로자의 참여라든지 노조의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임오프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위원회 참여 활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관련된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져 있고요. 또 시간도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가도하게 여러 가지 이제 노사 문제로 조금 비화되는 우리나라 지금 노사 관계의 특성상 그런 위험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 활동을 하면서 또 생산에 이렇게 좀 저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 적정한 인력들이 현장 근로자들이 좀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제를 우리가 보장해 주되 이런 문제들이 제가 근로시간 이제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뭐 안전보건을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인단협의 이제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항들이 여전히 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간행들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단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시간이 조금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중처법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제 있는데요. 50명 사업장 내년 아니죠? 24년인데 어쨌든 내년 한 해 좀 본격적으로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들이 여전히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려봅니다. 그런 틀에 있어서 아까 이제 정혜선 교수님도 이제 노사 민정의 이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정부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안전공단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휴 감축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계에 조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형, 공공 주도형의 안전보건 정책은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져야 되지만 지금 좀 한계에 좀 봉착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노사를 포함해서 노사 민정이 적극적으로 이제 안전보건 좀 정책에 참여하는 그렇게 조금 열린 우리가 사회적인 소통, 합의 구조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영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간단히 적어놨지만 영국의 그 보건안전청의 HSC
통해서 뭐 노사정의 동수에 저희가 위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노사정의 주도하는 정책 결정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저희는 지금 뭐 노사가 여러 가지 정보위원회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도 수렴하시고 듣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제 주도권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에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수준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위에 노사가 하업을 하는 것과 또 병행해서 우리 중앙 단위에서 정책 결정 단위에 있어서도 노사가 또 노사 민정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거는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사노위에서 지금 마무리 안전보건위원회 합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처벌에 앞서서 예방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필요한 사업주가 또 잘하라고 또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법률 체계 부분들이 산업법 규정의 일부 규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법률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범부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산업안전과 관련된 이런 법률 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산업안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그게 이제 어떤 명칭이든 간에 안전보건을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에 관련하는 법률을 제정을 하고 거기 부분들은 뭐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지금 안전보건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제고를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산업에 대한 스마트 산업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 체계, 법률 체계를 조금 마련해서 전반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뭐 노사정 또 공익위원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서도 아주 뼈대를 갖춰가서 아무 반대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체계가 좀 갖추어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분들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들을 주시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적으로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혜선 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순 이사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행사를 다녀보면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광일 본부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문택 본부장님께서도 사용자를 대표해서 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83년도에 인천제철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기술이사까지 하고 오늘까지 보니까 한 40년을 안전 쪽에서 있었는데 이 기업체에 있을 때하고 이 협회나 이런 단체에 있을 때는 또 그쪽 입장을 대변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야인으로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 노총에서는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경찰에서는 사용자 측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면은 이 로드맵도 좀 검토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노사 민청이 함께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 방안에서 제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중대재해 감소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위험성 평가는
제가 2000년대 초에 이게 법제화되기 전에 그때 안전협회에 있을 때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경영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다 해서 2013년도부터 이제 법으로 이제 강제를 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게 왜 정착이 안 되고 있느냐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했지만 이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법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로드맵에서 보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스스로 재예방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길인데 그렇다면 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에 대해서 뒷받침이 됐느냐 이 고시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위험성 평가를 관리감독자하고 근로자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가 도입되면서 위험예지 훈련은 아예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 평가는 평가로 그치고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대재해 로드맵에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로드맵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가 21년도에 사망 만인율이 0.58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0인 이상은 사망 만인율이 0.2입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 로드맵에 대한 그거는 사망 만인율을 0.29로 이렇게 감축을 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300인 이상은 저희 50인 이상은 지금 현재도 0.2입니다. 사망 만인율이. 문제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걸 잘 해나갈 거냐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정혜선 회장님께서 이제 질병 그 건강관리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보면은 이게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보면 사고성 재해는 828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망자가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52명이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좀 제가 그 검토를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재 실태는 이게 로드맵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법에서 13년도에 위험성 평가를 도입을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쪽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험성 평가를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고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좀 완화시키겠다는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위험성 평가하는 것도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작동이 안 되도록 고시에서 강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기술 지도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돈을 투자한 걸 보면 19년도에 3,644억입니다. 21년도에 9,77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한 6천억 정도를 더 투자를 했는데 3년 동안 6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망자가 855명에서 828명으로 약 27명 감소시키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7명 사망사고를 감축시키는데 돈을 투자를 한 6천억 이상을 더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에서 필요를 하고 재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 집단에서 만나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거냐니까 맨 여기 뭐 크린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부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거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불안전한 자세 동작에 의한 제가 88%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불안전한 자세 동작을 감소시키는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매번 보면 전문가 회의를 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노추, 경총,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만 하니까 이분들은요,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과 완전 동떨어집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관리 감독자들도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심으로 정책이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장에서 자기들 책임 면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책임을 면피하고 자기들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컨설팅만 받아놨지 컨설팅 받은 내용대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청업체하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청업체에서 그 원청회사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는 그 안전 쪽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있는 사업주는 안전 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원청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원청에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물론 로드맵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잘 강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이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향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이 사망 만인율이 0.2잖아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이 0.2인데 26년도에 0.29를 목표로 지금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인 이상을 단계적으로 23년도에는 의무화시키고 24년도에는 이제 299인까지 의무화시키고 25년도에 50인 이하를 이제 의무화시킨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우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재해가 감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후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지금 위험성 평가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위험성 평가를 관리감독자나 사업주나 안전관리자한테만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보면 사업주는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주한테 단전적인 책임을 주지만 그 위험성 평가라는 거는 현장 작동성이 없으면 이게 하나만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가서 보면 노동부에서 점검 나가면 위험성 평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그걸 누구하고 작동성 있게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사망재해가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사업주가 죽이려면 사업주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주 책임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산재보상제도에 보면 무과실 배상 책임주의로 돼 있잖아요. 사고 났을 때.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이다. 전부 다 사업주한테 떠넘기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로자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근로자가 잘못한 건 근로자가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근로자 그 안전은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했을 때 이게 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제가 2000년대 초에 스카니아라는 트럭 만드는 회사를 갔었어요. 그걸 갔더니 노동조합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데 왜 노동조합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있는 건데 여기 와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면 그게 노동조합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재해 예방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칠 확률보다 회사에서 다칠 확률이 더 적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원이 다 같이 참가를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가 위험성 평가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느냐고 봤더니 고시에서 말이죠. 근로자 참여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를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 참여해야 되느냐면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이때만 참여해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같이 참여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방법에서 보면 그 고시 7조 4항인데 여기에서 보면 자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PSM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다든지 위험성 평가를 가면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컨설팅을 받은 것도 위험성 평가를 한 걸로 봐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진단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돈 받고 컨설팅 해준 거를 받아놔도 위험성 평가 한 거로 인정을 해준다. 이 위험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관리감독자하고 같이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재예방을 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고시에서 이게 지침으로 다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재예방기관에서는 컨설팅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드맵대로 해서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자율안전관리 체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조항은 위험성 평가는 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체에서 근로자 참여하에 위험성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재예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재예방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보면 경기 침체기에 보십시오. 재예방 활동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경기 침체기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작업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부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는 평가로 그치고 현장에서 사용을 안 해요. 예전에 했던 위험예지훈련 기초 4라운드 기법에 근로자 참여하여 했던 것만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험성 평가를 한 그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작업안전 표준에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그 작업안전 표준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 전에 TPM을 거쳐가지고 위험예지훈련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이 위험성 평가는 하나만 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강의하러 가서 보면 간부들만 와서 교육을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에요. 그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참여도 잘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사고 났을 때 원청에다 책임만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좀 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고성 재해도 중요하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툴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보건은 이 떼놓고 별도로 다 할 게 아니고 같이 혼합적으로 가서 위험성 평가가 돼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그 곡돌 사진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안전을 해본 바로는 이게 이게 집을 졌는데 굴뚝을 구부리라 소리입니다. 이게 곡돌이 굴뚝을 반드시 해놓으면 그 불꽃이 튀어나가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부려라. 이 사진은
땔감으로 아궁에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했다가 이제 집이 화재 났다는 데서 한사 곽광일 전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안전은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전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고가 나면은 정부 탓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형 사고가 나면 사업주 탓하고, 자기 잘못 없는 하나도 없는 식으로 되는데, 이 안전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지 전문가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한 번 더 보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이라든지 안전보건 고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명문화가 돼야 되고, 컨설팅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지도 조언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컨설팅 기관에서 받은 거를 갖다 철해놓고 그게 사장화되어 있는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는 중대재해를 절대 예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최재현 기관이고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저희가 발표를 11월 30일에 장관님께서 브리핑하시고 바로 이제 위험성 평가 현장을 달려가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발표를 드린 바 있고요.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고 또 이렇게 정혜선 회장님 여기 한보총에서도 초대해 주셔서 보건안전 포럼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도 고용노동부도 불러주셔서 일단은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뭐 여기 현장 관계자분들이나 뭐 기관분들이나 뭐 이사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풀본이라고도 하고 뭐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보고서 내용은 제가 뭐 소문을 듣기로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서 보신다라고까지도 저희가 뭐 들리고 했고, 저희도 뭐 저희 지방관서라든지 뭐 안전공단이라든지 노경청이라든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할 기회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에 대한 개관은 많이 보셨으니까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대체하겠고,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주필이라고 하죠. 이제 보고서 작성을 제가 거의 주도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썼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썼는지 우리 지금 방금 최수영 센터장님도 자료에 저희 로드맵 본문 보고서 많이 인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는데, 이런 한 글자가 왜 이렇게 썼고 이 방향을 이 체계를 왜 이렇게 잡는지를 좀 한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왔습니다. 먼저 딱 말씀을 드리고 화두를 딱 꺼내고 싶은 거는, 일단 PPT 화면 이걸로 할게요. 뭐 다 보셨으니까 그냥 제 눈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현재 대한민국 산업안전 역사적 흐름에서 뭐 센터장이 40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40년까지는 안 하고 제 나이가 이제 곧 40이 막 넘었는데, 대한민국 산업안전 역사에서 왜 지금 로드맵을 꺼냈을까라는 점을 일단 화두로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핵심 국정과제로 이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크게 활발 타올랐죠.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처벌 중심의 법제화가 당연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 그게 이제 불을 지피면서 사회 모든 안전 의식과 문화가 조금씩은 저희가 성숙화됐다고 저희는 봐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크게 정부의 이제 정책을 할 때는 추진 동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 추진 동력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 뭐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현장에서는 많이 그래도 안전이 경영과 좀 비슷하게라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업의 관리부서나 시스템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안전팀들끼리만 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요새는 뭐 전략기획팀 쪽으로도 뭐 옮겨가고 있고, 뭐 흔히 조금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HR 부서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셨네. 김가희 공사님은 항상 저희한테 이제 자기 반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자기 반성이 다 저는 항상 녹아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많은 전략을 했었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13년 이미 했다가 솔직히 말하면 관리를 못하고 좀 뒤처지해서 실패한 제도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장 중심의 처벌, 현장 중심의 점검 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저희가 정말로 그 새로운 기술 변화나 환경이나 여기 이제 보건 쪽에서 많이 오셨었는데 보건 이슈는 계속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크레인이 넘어지면 크레인으로 달려가고 어디서 뭐가 터지면 뭐가 달려가고 이렇게 저희가 흔히 저희 뭐 산업안전 행정이 동네 축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딱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대로 우리 정부는 가겠습니다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산업안전 행정의 역사는 어느 한 사고 크게 터지고 어느 사회적인 여론과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 후속적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뿐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로드맵이라는 이름을 쓴 대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뭐 저는 이 현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분들을 보시더라도 산업안전에서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몇 차례 했죠. 5차례 했지만 기본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묶음집이거든요. 묶음집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로드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우리는 이 정부의 방향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길잡이고 길라잡이고 한편 바이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목표치를 좀 제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좀 판단하에서 좀 로드맵 카드를 정부에서 꺼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대법을 했어요. 진짜로 했잖아요. 하고 있고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중대재해 숫자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이 조금 더 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조금 더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졌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올해 통계 수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형벌로 가게 되면 저희 수사기관의 수사나 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 과정 등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로드맵 보고서에도 일부 썼지만 결국에 이제 로펌으로 달려가는 좀 문화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지체돼서 이 즉각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잘 안 나오더라라는 약간 이제 통계적인 분석이 이제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처벌과 규제 중심의 현재 산업안전 법령 법제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뭔가 파인튜닝하면서 나가기에는 좀 벅차다. 중대재해를 감축을 시켜야 되고 이건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다른 거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지표랑 비교를 하면 뭐 경제 수준은 뭐 당연히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뭐 여기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자면 자살 때문에 좀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자살은 부동의 1위더라고요. 부동의 1위인데 우리가 OECD 매번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하고 뭐 노경청에서 공이 저희한테 하는 게 OECD 사고 사망만인율 수준이 뭐 최하이다. 뭐 예전에는 뭐 꼴찌에서 2번째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38개국을 다 한번 봤더니 그래도 5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저희가 이번에 정말 국민들한테 밝히고 이러한 저희의 현재 지점이죠. 현재 스팟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는 취지로 좀 로드맵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좀 저희 내부 입장에 조금 더 솔직하게 들어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점도 현장에서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만 정말로 막 이렇게 솔직하게 더 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넓히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 경과는 한 국정과제 세팅을 하고 한 게 이제 4, 5월쯤이었고요. 한 6월부터 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했고 같은데 한 전문가들이나 뭐 노사나 그다음에 특히 기업에 계신 안전관리자 분들도 좀 만나보고 하면서 조금 더 폭을 넓히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 스스로 약간의 좀 수렁에 빠졌던 게 불편하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전보건공학 위주로만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에
기업 CEO의 의지나 사회 전반의 문화, 그 다음에 기업 경영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끼리만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로드맵판에서는 약간 사회학자분들이나 뭐 노동경제학자분들이나 심리학자나 이렇게까지 조금 외연을 좀 넓혔고요. 뭐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뭐 ESG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그동안 잘 얘기 안 했던 부분들까지도 일부 좀 터치를 하면서 향후 이번 정부 내에서 조금 더 정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작점을 마련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게 어떤 것을 핵심 과제, 핵심 특징 저희는 야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 야마를 뭐를 잡아야 될지 고민을 계속적으로 했고 당연히 로벤스 보고서는 당연히 저희가 뭐 참고를 했죠. 그게 이제 뭐 1970년대부터 나왔던 보고서고 뭐 워낙에 유명한 보고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로벤스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내용이야 뭐 어차피 다 알려졌던 거고 그 로벤스 보고서가 써지게 된 배경과 저희 현재 현실이 좀 비슷하다라는 점에 조금 착안을 했죠. 이제 통계적인 수치도 그렇고 지나치게 많은 좀 법령 규제 중심에서 기업이 이걸 다 지키기에는 정말 모르거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입장에선 이게 조금 수준이 낮네? 라고 생각해서 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획일적인 규제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스스로의 그 유인을 동력을 돌리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많은 고민 끝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자율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일부 전문가분들은 자주적인 예방책에 맞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기주도가 맞지 않나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네이밍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전제는 위험성 평가다라고 저희가 확 찍어드렸고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위험성 평가를 그럼 잘 돌리려면은 노사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안전보건 관계자들 저희는 관리감독자라고 보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장마다 조금씩은 상이할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그 작업 현장과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의 툴이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초 핵심 툴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규범들 지금 센터에 말씀드린 뭐 안전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립을 시키시면 사업장에서 우선 해주시면 저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로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679개나 되는 안전보건 기준규칙 세세하게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써놓긴 하고 지금도 계속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규칙을 현행화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가 우리 사회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법령이나 행정체계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거죠. 한 축에선 자유를 말하는데 한 축에선 다 지키래. 그리고 안 지키면 때려잡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로드맵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 기준 체계도 좀 바꿔드리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감독 행정 체계도 전반적인 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을 조금 해드리겠다. 저희가 지방 가서 근로감독관들이 뭐 좀 교육이나 전문성을 조금 저희가 높여가지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이제 로드맵에 담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자기규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이 사업장에서 먼저 하게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저희 고용노동 입장에서는 엄정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기획감독이나 수사적인 보완도 하겠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로드맵 보고서의 전략 첫 번째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들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패러다임 시프트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현재도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시는 게 당장 내년에 어떡합니까? 라는 문의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할 수 있는 거 사례보급이나 하고
유형성 평가의 단계적 의무화라는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은 항상 저희한테 질문하죠. 당연히 지금도 의무화인데 무슨 의무화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결국 중대법 수사 들어가면 50인 이상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강행법규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형성 평가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나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재 수단을 일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약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등이라 저희도 이제 빠르게 준비해서 그 로드맵에 써드린 것처럼 좀 기업 300인, 50인 이렇게 좀 끊어서 이제 유예를 두는 방법들 고민하고 이제 국회 법령 개정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나 좀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전략 두 번째는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전략 일은 약간 편안하시도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니까 전략 일은 좀 당장에 니네 뭐 할래라는 고민에 답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전략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그 현재 중대재해 다발 많이 보면 기업 단위로 하면 소규모 기업이 많고 예를 들어서 원하청이면 하청이 많고 등등 그다음에 저희 맨날 얘기하는 추락기인 불이익 많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설제조업은 당연히 많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별로 조금 더 특화된 좀 예방 대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점검 감독을 해 나가겠다라고 한 게 이제 전략의 쭉 서술입니다. 그다음에 전략 3으로 가면 우리 이문택 본부장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부분들 있잖아요. 근로자의 참여, 그다음에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의 하나의 주체로서 자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교육을 시켜주죠. 이 산업안전은 사업주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법 기본법도 보면 사업주의 부가적인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그런 근로자의 역할도 좀 확립을 좀 시키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을 규정을 해놨고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 기구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대상을 조금 더 넓히는 참여제도의 그 범위를 넓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문화라고 속칭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전문화나 캠페인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다차원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중앙, 지역, 업종별 거버넌스라든지 좀 특화 캠페인들을 조금 더 강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전략 3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전략 4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요거를 깔아드릴게요. 요게 마지막에 조금 열심히 조금 막 그림 그렸던 거라서 전략 4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인데 이것은 이사장님께서도 예전에 공단 이사장을 계속했었지만 이제 공단과 저희와의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기 많이 계신 민간제방기관도 결국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나 저희 로드맵의 추진 방향의 하나의 정말로 안전보건 기관으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조치들 좀 강화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흔히 신박하다고까지 제가 듣긴 했는데 이제 응급의료 비상 체계를 해서 저희가 사고에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생에서 한두 명이라도 목숨을 더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의료 비상 체계라든지 중대재해 상황 공유나 이런 것들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구성을 했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질문은 제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로드맵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번째로는 보건 이슈예요. 그러니까 보건 이슈가 너무 없죠. 여기 보건인데 보건 이슈는 정말로 큰 고민이에요. 저희가 선진국 보면 S를 먼저 쓰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샵 정도인가 그런 것 같고 HS 그러니까 H가 항상 앞서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만나보면 안전이라는 이슈는 좀 무겁고 내가 안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 인식으로. 왜냐면 속칭 건설 제조, 블루칼라 냄새가 나는 약간의 특정 집단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강 문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근로자고 저만 아닌가? 제가 공부한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과로사라든지 직장 내 스트레스 이거는 다 우리 2천만 취업자들이랑 다 모두 공이 깔리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회 보편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이 근로자 건강이라든지 보건 이슈가 정말로 중요한데, 저희의 판단은 아직은 죽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현재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어느 정도 OECD 평균 수준을 끌어내리고 저희가 안전 선진국에 조금 대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이슈를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발굴하고 할 거는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간이 좀 그 로드맵에 보건 이슈까지 다 담기는 조금 저희가 버거웠고, 그다음에 집중이라는 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건은 저희가 내년도에 약간 이제 산업 보건 혁신 방안을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걸로 조금 저희가 조금 진도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쪽도 정말 이제 위험성 평가 하면은 뭐 작업 환경 측정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이 결국 보건의 위험성 평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러한 제도들을 연계 통합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인 보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가 지나가네요. 하여튼 내년에 내년 중으로 저희가 조금 의견을 더 듣고 내년 하반기나 내년 말 정도는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정책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목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 방안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부만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 이제 노사민이 따라 붙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곧 뭐 여기 노경총이랑 저희랑 해서 노사정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의 좀 저희가 좀 계속적인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좀 노총이나 경총이나 특히 노사나 먼저 저희가 로드맵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적극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로드맵은 방향성이고 각각의 속칭 말하는 보고서 동그라미 하나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실행 계획이나 법령 뭐 여러 가지 재정 절차들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고 저희가 이번 정부는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의견 수렴 기구나 통로는 계속 열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현장의 의견 전달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